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어저께 방송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날짜 빠짐없이 방송을 안 했으면 그날까지 뒤로 하루라도 더 해서 약속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 전자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피해자 중에 최대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욕심에서 벌어지는 아픔이 아닐까요? 욕심에서 좀 적당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좀 강하면 그 욕심에 따라서 자기 수익이 많을 수도 있지만, 항상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가 많으면, 리스크가 많은 것도 수익도 좋을 수 있지만 그만큼 실패도 항상 동반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상도 생각해보고 최악도 가정을 하고 주식에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욕심이 과한 데 대한 이 고통의 대가는 지금 저는 자책은 하지 않지만 달게 받을 각오로 있고 달게 받고 있습니다. 네, 예민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투자라는 건 자기 판단에서 하는 거고, 과욕을 부리든 아니면 낮게 가든 거기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음,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네요. 실례로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루에 붓글씨를, 저도 붓글씨를 적는데 취미는 아니지 뭐, 또 목표가 있어가지고 요즘 붓글씨를 한 7개월째 적고 있어요. 7개월째 한 7개월째 적고 있는데 하루에 붓글씨를 1000자 이상 적습니다. 1000자 이상, 1000자 이상 적는데, 제가 제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뭐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실질적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불교 쪽이니까 화엄경이라고 5권짜리인데 한 권에 글자가 약 20한 4만자 돼요. 한 권 다 적는데 한 천자 이상 적으니까 한 1년 정도,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매일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식의 경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경력인데도 물론 내공도 쌓이가 있지만 매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찾아가면서 주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급락장 변동성이 심하고 미친년 늘뛰듯이 뛰는, 죄송합니다, 미친 그 시기가 늘뛰는 이런 주식시장에서도 좀 대처할 때 조금은 의연해지고 좀 초연해질 수 있다는 건 제 경험상에서도 놓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점 한번 생각하셔서 좀 마음을, 평정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씩 제가 더 들어가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해줄 말도 많고 많지만 뭐 결국은 푸념밖에 되겠습니까, 그죠? 예, 결과는 내 계좌에 빠져나가는 돈이고 아프면 클 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눈 감고 입 막고 귀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고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아무리 제가 잘한들 돈 수백억 수천억 수존을 굴리는 사람들과 상대에서는 진짜 다윗과 골리앗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는데 어, 흐름도 지금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봐서 알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피도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돌지 않고 어디가 막히면 동맥경화가 생기다, 뇌수정이 걸린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미연에 그거를 알면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든 약 처방을 받든 돌아가듯이 결국은 경제도 제자리 찬스 돌아갑니다. 단지 그 기간이 짧으면 고통이 덜할 거고 수익을 많이 볼 거면, 길면 고통이 더하고 수익은 줄어들겠죠. 다 그 차이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저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주식에서 담은 수익이라도 건지려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시사를 많이 보시고 얄팍한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면은 시간은 비록 걸리지 비록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수익을 봤다는 건, 네, 제 경험에서 노는 정말 피 같은 조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제가 살다 이런 꼬라지는 처음 보는데, 아니 왜 나이 60 넘은 초로가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을 갖고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저도 어이가 없어요. 여기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혀만 차고 말았는데, 음, 그런 방송을 봐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 방송을 지금까지 쭉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금전적인 거는 일절 이야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단돈 1원도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제 사진과 제 집사람 아이디까지 도용해가지고 하는 인간을 보니 참 애처롭습니다. 애처롭고 한편으로 불쌍합니다. 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예, 제 개인 카톡을 아시는 분들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고 전화번호를 날리시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게요. 혹시나 그게 들어가신다, 거북이 선생, 거북이 쌤이 하는 건가 싶어서 들어가실 분은 제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한테 확인을 받으십시오. 네. 받으시면은 아마 불상사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방송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뒤에 하는 거북이 방송은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원래 첫 방송부터 지시한 대로 정확한 11월 19일인데 또 하루 방송을 안 했으니 20일이 되겠네요. 그때까지 제가 하겠지만 그 위에 거북이 방송은 사기꾼 방송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단 하나 또 모릅니다. 제가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방송 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점 제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 방송이 무엇이라고 돈도 안 내는 이 방송 들고 가가지고 불쌍한 민초들을 괴롭히려는 놈인지 계집일제의 내연받침인지 모를 인간아, 단디 들어라 이놈의 새끼야. 나이가 얼마나 처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생 살아보면 짧다. 그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 너가 죽기 전에 꼭 갚고 가야 돼. 네가 못 갚으면 네 자식이나 니네 부모가 갚아도 갚아야 되는 게 인생이 공수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야. 명심할 인간의 가치도 없는 놈이겠지만은 혹시나 이 방송 듣고 또 뭔가 모사를 꾸밀라 그러면 꼭 명심해라. 길가에 가다가 차에 받쳐 죽고 벼락 맞아 죽지는 않아도 세상 정말 무섭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야 임마. 사람이 무서워. 내가 당한다고. 네가 못 당하면 니네 집구석이 집에서 사람이 당하고 죄 없는 네 새끼가 당한다. 이래 한심한 놈. 죄송합니다. 욕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코스피가 좀 말아 올렸네요. 말아 올렸는데 오늘도 보시면 등락폭이 참 브라이어트합니다. 2.5포인트 아래 위로. 이 정도 같으면 시장을 완전 깎고 놀겠죠. 누가? 외국인이. 오늘은 기관하고 검토가 뒷담화를 줬습니다. 일전에 제가 8월 달에 야 선물 갖고 장난 많이 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거기 따라가 외국인이 뒷담화 치는 기관 검토 뒷담화 치는 외국인 그랬습니다. 이 전법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3일 동안 이리 보고 오리 보고 한 일주일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그건 아마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끌어올리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주가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 안 들이고 나스닥과 코스피 그리고 ETF 선물까지 돈을 얼마 안 들이고 지금 대한민국 이 주식시장을 완전히 그냥 갖고 흔들고 있는데 오늘은 외부 압력이 검토와 기관이 좀 들어간 것 같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같이 동조해 가지고 치고 빠지고 하려다가 오늘은 외국인이 뒷담화를 쳤기 때문에 막판에 순간적으로 한 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미친듯이 끄집 올렸습니다. 자, 그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낙폭 가대주부터 먼저 매수가 들어왔어요. 낙폭 가대주부터 그죠? 저평가 되거나 낙폭 가대주 그리고 PBR이 낮은 거 재무는 좋지만 자, 여기 현실입니다. 무슨 현실이냐면 이게 턴아웃 돼서 다시 제자리 잡아 올라갈 때는 오늘 올라간 주식들을 유심히 좀 지켜보시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총 발행 주시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아마 재무를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거래량이 터진 낙폭 가대주 중에 오늘 올라갔던 것들이 대장주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리딩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점 꼭 한번 참고하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아울러 HMM에 대해서 먼저 종목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악재는 배당이고 호재는 유보 내지 유찰이라고 했는데 99%는 전환사채가 높고 1%는 안 넣을 수도 있는 호재의 가능성이 많다. 야, 근데 지금 죽도 밥도 안 되고 주가만 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작태입니다. 작태. 왜 그러냐니 주식이라는 건 한방향으로 튀어야 돼요. 이게 악재든 호재든 상관없습니다. 그걸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재무가 불실하고 경영상태를 못 이끌어 나갈 어떤 리딩이 안 되는 회사, 그 다음 금융 비용을 발생을 많이 지은 회사한테는 매각을 하지 않겠다. 뭐 어쩌자는 건지. 그리고 전환사채는 돌리고 이게 이래 뿌리면은 이 회사 매각할 회사 없어요. 아니면 대안이 있든지 고배당으로 하는 현금 빼돌리 맞기. 정말 순진한 생각인 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각서를 받을 겁니까? 매각하면서 인수자에 대해서 이거는 배당하지 말고 각서를 받을 겁니까? 대한민국 상권 분립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매각하고는 끝나요. 각서 받은들 그게 무슨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것도 아니고 오리무중입니다.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뭐 오늘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진짜 기가 찬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뭐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눈 가리고 왕하는 아이고 옛날에 똥거리나 석훈이나 그놈이고 참 돌겠다. 막 폐일을 하고 지금 현재 유찰될 가능성 50 매각될 가능성이 50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도를 하자면 참치 대가리나 닭대가리나 빈깡통이나 능력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됐을 때 이래 금융을 어떻게 하고 이러면 나중에 배당을 줘 이런 소리는 막 여러분도 하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저도 하도 막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거니까 이거는 아예 막 쓰레기통 집어 던지고 현재 상태에서 11월 10일, 11월 10일까지 전환되어 놓는 주식 수가 약 2억만 주. 물론 장에 넣어놓은 주식은 아니고 지분만 높아지는 주식의 수량이지만 이거를 비교를 하자면 현재 상태에 4억 9천, 약 4억 9천8백만 주의 외국인 지분이 12%입니다. 자, 그러면 2억만 주가 들어가서 7억만 주가 됐을 때 외국인 보유는 어떻게 될까요? 지분이 희석돼서 같이 떨어지겠죠. 예, 저는 팩트에 근거해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애들이 외국인 애들이 이 회사의 지분 보유를 평균적으로 몇 프로를 가져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체크해 보시면은 10%의 지분으로 기준점을 보고 2% 오버슈팅 한 게 아닙니다. 자, 평균적으로 지금 이 12%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매집에가 들어와야 될 주식 수량이 외국인 지분으로 따졌을 때 11% 기점을 잡았을 때 약 2천만 주를 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 외국인 보유 지분율도 희석돼 가지고 한 8%, 그쵸? 8%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가만자가 자기 지분율, 이 회사의 지분율을 날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 12%를 지키기 위해서 11월 10일 이전에 이 지분율을 지키기 위해서 매수가 이렇게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지, 앞으로 향후 이런 매수로 더 들어와야 되겠죠. 날짜는 얼마,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자기들 보유 지분을 포기하고 지분을 희석시켜서 10% 미만 약 8.5에서 9%까지 떨어뜨릴 건지는 외국인의 매수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12월 24일까지 외국인은 매도보다 매수량이 약 1000만 주가 많습니다. 1000만 주가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24일 저녁 때까지 외국인은 매도보다 매수가 1000만 주를 많이 했다는 건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얘들이 과연 12% 정도, 뭐 10% 이상이겠죠. 10% 이상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건지, 그러면 2억만 주에 따라서 약 10% 2천만 주 이상 됩니다. 약 2천만 주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두 번째, 능력도 안 되는 이 3사가 만약에 가져가고 최종 입찰자가 선정된다면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던 배당이 있다는 거는 그는 다 제가 볼 때는 헛소리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니 얘들 금융 비용이 지금 이자율이 엄청 높아요. 회사채도 발행을 못할 정도로 이자 비용이 높은데 얘들이 돈을 빌렸다 그러면 얘들이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닙니다. 사모펀드나 합작에서 들어와요. 들어오면 얘들은 어떤 시기든 간에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이자는 단기적인 자금입니다. 단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배당밖에 없어요. 얘들도 산업은행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3사 중에 한 회사를 입찰을 했다. 예비 입찰로 최종 선정해서 한다 그러면 야 너가 사가도 절대 배당 안 돼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지분이 50%가 넘는데. 그럼 각서 쓰고 사갑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팔아보면서 연못에 있는 고기는 팔면 안 된다는 각서 쓰고 사가라 소리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세상에 그 말이라고 그 국회에서 떠들고 앉아있어요. 소위 말하면은 눈 가리고 하거는 참 삼측 하다 못해 코 올리기 애도 들을 만한 이야기를 지키고 앉아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 모양이 꼬라지고, 자, 그 점 참고하셔서 만약에 3사 중에 한 곳이 입찰을 한다면 배당은 어떤 식으로든 세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거고.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고통도 다르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뉘앙스는, 만약 이게 있었다면 매각은 불발로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만약에 불발된다면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금융적인 거로 또 리딩을 하겠지만, 현재 물밑 저촉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결정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 그 점도 참고하셔서 현대글로비스나 포스코나 어느 쪽이 또 하는지, 아니면 제3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요즘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제는 그냥 하라고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점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지금 HM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딱 말씀드리는 거는, 그보다도 단기적인 거, 외국인이 과연 약 한 2천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HMM에 대한 지분율을 지키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단기적으로 들어온 거는, 오늘 HMM 같은 경우도 등락폭이 약 5% 이상 났습니다. 5% 이상. 근데 오늘은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지수의 영향을 많이 본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코스피가 조금 돌아서 올라간다면 HMM도 이유와 같이 됐든 조금씩 진일보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불안하게 생각한 건, 나스닥이나 코스피는 또 나스닥 영향을 많이 보니까 나스닥 영향을 많이 보겠죠. 그리고 나스닥도 내년은 이벤트 시즌이니까 또 그것도 저희들이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현재 나스닥이 강인에 0.7포인트 정도, 이에서 더 이상의 변수가 있다면 오늘이 진바닥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늘로서 이제 하락폭을 좀 줄이고 상승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보지만, 외국인이 어떻게 내일 태도로 바뀔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의 영향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되고, HMM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꾸준히 프로그램과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지만 양이 좀 부족하죠.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15,000원대까지는 외국인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이유는 저점 바닥 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분 보유량을 확보를 한다면 15,000원대까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죠. 네, 이렇게 보시고, 너무 또 이제 예민하게 어차피 손 놓고 넋 놓고 기다리는 아멘 주식이 됐습니다만, 또 뭐 관전 포인트는 여러 종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같은 게도 14,000원대 깨그리고 다시 끄집어 올릴 때는 그만큼 저점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기는, 인지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R로 보고 재무로 보고 매각의 이슈로 봐도 평균적으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18,500원까지입니다. 18,500원 위에는 슈팅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몇 프로 남았을까요? 30%입니다. 30%. 3, 4, 12, 30%. 30% 올라갈 수 있는지 11월 9일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죠. 다음에
오늘 또 저는 이 두산 에리빌리티 뭐 이거 이 바닥이기 때문에 방송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점 바닥에서 지금 끄집어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지수가 조금 돌아서 오늘처럼 1.5포인트가 아니더라도 0.45포인트라도 이렇게 조금씩 끄집고 올라간다면 반응은 빨리 나옵니다. 회복 공간이 빨라진다는 거. 낙폭 과대주들은 그 점 참고하셔서 지금 이 뭐 사실은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정근사에 누구를 전문가를 갖다 놔도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현재와 이거 맞추면은 정말 개판입니다. 개판. 차트로 수급이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시시각각 오전장 틀리고 오후장 틀리고 또 잘 다들 아실 거예요. 아침 9시 반, 10시 반, 오후 2시 그리고 2시 반 이런 것들이 전혀 엇박자입니다. 며칠은 이래 갔다가 확 뒤바뀌어 버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알고리즘 매매법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런 주식 시장의 흐름을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손가락을 깁스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복지부동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내일이라도 또 슈팅 놓으면 이제 상승장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거 잘 뺏기지 마시고 챙기고 가지고 계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을 일단 한번 뚫고 봐야 됩니다. 뚫고 보고 거기서 최소한 내려가도 올라가도 일주일 동안 공방이 좀 벌어져야만이 그때부터가 이제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게 거북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진바닥은 현재 상태로부터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가 좀 돌아선다면 요 주식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유가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왜냐니 지수에 따라서 낙폭이 너무 가대됐어요. 가대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현대 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코도 지금 현재 낙폭 가대주입니다. 또 고점에서 약 40% 이상 빠졌어요. 4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낙폭 가대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우크라이나 뭐가 있다 해샀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또 이것도 실적 발표 시즌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낙폭 가대주로 봤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고, 다음 HMM은 제가 말씀드렸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낙폭 가려줍니다. 왜 그러냐니 실적 때문에 그래요. 실적 계속 말씀드리지만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1, 4분기가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는데 이것도 낙폭 가려줍니다. 자, 보시면 낙폭 가대주의 특징이 이래 외국인이 빼지만은 올라가죠. 양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데 그만큼 치고받던 공방증이 많았다는 거예요. 300만 주 동안. 이거 다 합해보면 몇 주겠습니까? 그죠? 몇 주겠습니까? 전체 다 합해봤자. 낙폭 가대주의 아주 유사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일단 단기 고점은 8,500원선을 보십시오. 단기 고점은 8,500원까지 그냥 처제놓고 기다리고 올라갑니다. 이 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에 대환유화. 피레치만 또 똥똥 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대환유화는 영원한 팬입니다. 16만원까지 그냥 지켜보시고 실적 발표까지 또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빠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단지 거래량을 잘 보시라는 거. 거래량 최소 5만주 이상 터져야 된다. 최소한 5만주 이상 터지는 타이밍까지 지켜보십시오. 다음에 대한항공. 대한항공에 아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낙폭 가져줍니다. 보시면 낙폭 가져주죠. 지수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수 빠졌을 때도 똑같이 HMM이나 두코나
두산 엘리베이터나 삼성중공업이나 다 똑같아.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일단 대한영화도 들어갑니다. 왜 2.5포인트 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말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건 낙폭 가려주는 이슈가 어찌됐든 간에 일단 지수가 돌아가면은 매도보다는 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도보다는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건데, 고통이 따른 만큼 수익도 수익도 따라옵니다. 따라오니 다시 또 말씀드리면 2만원, 예, 호가가 10원과 50원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2만원을 뚫는지 봐야 됩니다. 1만원을 뚫고 자리를 잡으면 단기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근데 제가 단기간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2만원 뚫기를 아멘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시안하고 합병 때문에 지금 말도 많고 매스컴에도 노는 이야기들이 하물기 때문에 뭐 이사이가 어떤 콩팔칠팔 해샀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시아나를 공정분해시킨다 그러면 이 애들 다 실직됩니다. 이 하나만 말고 둘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이게 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시키려 했던 이유가, 문정부 말기 때 문정부의 지지는 뭡니까? 노동자, 농민. 진보는 실업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날라갔어야 될 회사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죠? 그때 날라가야 될 회사를 아시아나항공이, 안 그래도 그 팬데믹 때 사람들이 죽는다 어성치는데 이 회사를 공정분해시킬 때 사회적 문제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산업은행에서 대한항공과 수르부리가 요령을 한번 틀었습니다. 방울을 한번 늘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산업은행의 자본이 들어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현재는 날리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날립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장담은 못 날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 정지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시는 거, 단지 오늘은 올라가는데 왜 아시아나와 항공은 빠졌느냐, 그것도 조금 3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말아 올린 이유는 이것도 지수 영향입니다. 지수 영향이고, 왜 이렇게 조금 말아 올리도 빠지느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시끄러운 주식시장은 안 좋아합니다. 좋은 호재의 시끄러운 주식이 상당히 좋아해도 나쁜데 시끄러워지는 주식은 기관이든 어디든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투기꾼만 몰려듭니다. 투기꾼만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이 점 때문에 오늘은 지수가 오후에 반등을 해도 아시아나도 말아 올렸지만 결국은 양봉을 못 띄우고 바닥으로 빠져들었던 이유는 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낙폭 과대주에 또 들어가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거. 거래량이 많이 없을 때 뭐 그냥 어웨이 경기에서 빠져드는 장애 주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길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뭐 지수 영향이겠죠. 자,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이번 주 3, 4일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따라가 이제 반등 구간으로 접어드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점 아시면은 변동성이 심해질 겁니다. 변동성이. 아침에 오전장에 특히 9시 반까지 10시까지 쭉 밀었다가 다시 지수를 말아 올릴 수도 있고 올렸다가 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초지일간 복지부동의 평정심을 가지고, 그래도 뭐 촉이 딱 생겨서 찬스다 싶고 들어가신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변동성이 심해지는 건 그만큼 오늘 보시서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각 종목들이 변동이 4, 5%씩 나왔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 용감하신 분들은 뭐 들어가시는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예. 저도 지금 뭐 들어갔다 샀다 팠다 하고 있으니까 그 점 한번 잘 생각하셔서 내일
전투적인 정신력으로 한국 정시를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